자, 오늘 첫 번째 사건, 경찰관이 시민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민중의 곰팡이. 예. 요즘 뭐 저런 비유까지 나온다는 건데요. 들으죠? 얼마나 참혹한 짓을 했길래 저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전주의 한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경위니까요. 경찰 간부라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지난해 10월에 자전거 교통사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경찰 간부가 사고 가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피해자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아니, 교통사고를 조사해야 하는 경찰이 사기를 쳤다. 네. 자, 그런데 이 사람, 이 경위,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이런 게. 근데 그 교통사고를 조사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나도 돈을 벌 수 있나? 오히려 범죄에서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명 손목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좁은 골목에서 차가 지나갈 때 사이드미러 같은 데 손을 툭 예. 그리고 이거.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자연스럽죠? 이게 제가 연기를 좀 한 건데.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하면 보통 차량 운전자는 이걸 또 보험으로 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거기서 현금을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 그때 당연히 본인이 경찰이라고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겠죠. 그냥 일반 시민인 것처럼 하고 그런 방식으로 또 합의금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까지 했었습니다. 자, 방금 백 변호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하네요. 예. 옛날 고전수법이에요. 예. 최근에는 이제 손목치기를 하는데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블랙박스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쫙 자연스럽게 보여요. 예전에는 가다가 탁 치고 뭐 아프다 그러면 돈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안 부르고. 그렇죠. 그거를 한테 이용했던 건데 요즘은 지금 하게 되면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검거가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경찰이 말이죠. 고소장.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나서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가 됐으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제 이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어떻게든 이제 본인도 앞으로 경찰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 와중에서도 돈을 벌 방법을 또 찾아내네요. 예. 이 지구대가 앞에 술 마시는 술집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취객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겠죠. 그랬겠죠. 취객들이 들어오면 당신들 때문에 지금 기물이 파손됐다. 그럼 피해자가 피해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물 파손되는지 여부 확인이 안 하더라도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어떻게 할까요? 그냥 또 일단은 본인들 처벌 안 하려고 합의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또 받아서 챙겼습니다. 승 의원님, 이 경찰이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유흥가에 있는 지구대에서 또 취객들이 이제 많이 와서 또 행패를 부리고 할 테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황금 어장이었네요, 이 사람 입장에서. 사실 지금 이 하나의 사건이 모든 경찰이 대한민국 공권력으로서 시민을 지키고 있는 모든 데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고 그 많은 수많은 경찰 중에 한 사람의 굉장히 좀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탈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앵커께서 말씀 주시고 변호사님 다 말씀 주셨다시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시민들을 지켜야 되는 경찰관의 모습으로는 부적절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감찰을 통해서 최고의 징계 수위를 내린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요. 징계는 징계대로 그다음에 불법이 있으면 불법이 있는 대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경찰은 이 해당 경위한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다라는데 관련해서 전북 경찰청 감사계장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기접수된 두 건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파면 조치가 이루어졌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백 기자. 네. 이게 해당 지구대에서 이런 어떤 한 경위, 간부가 이런 짓을 하면 그 주변의 동료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습니다.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감사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지구대 다른 경찰관의 비위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다른 경찰관의 비위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오히려 이 간부의 비위 사실을 듣고서 평소 성실해 보여서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말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또 일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놀랍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보니까. 근데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지구대에 찾아온 취객들이 전부 다 돈으로 보였을 테니까 당연히
일을 열심히 했겠지 뭐 이런 또 약간 좀 비아냥하는 되는 이런 지적도 있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또 있습니다. 경찰이 지인에게 수사 청탁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뭐 뇌물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 아는 사람이 강원도 한 펜션에서 자기 외삼촌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타살의 의심이 있다. 조사를 좀 해달라. 근데 이제 이 경찰이 그 경찰서의 서장하고 나 잘 알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해보겠다. 그렇지만 인사를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뇌물 내지 말선 내지 뭐 그렇고 경찰서장 안다고 저게 조사가 됩니까?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런 궁박한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박 변호사님, 내가 서장을 잘한다. 이 얘기 들으니까 그 영화 대사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남천동? 그렇죠. 내가 너그 서장하고 밥도 먹고 목욕탕도 가고 그거랑 비슷하죠.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살리지는 못하셨네요. 방송 예.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실상 정리하면 이겁니다. 해당 이 경찰이 대놓고 야 그거 내가 잘 얘기해서 잘 처리해 줄 테니까 좀 내, 이거 좀 내 한 건데 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일단 이 경찰이 법정에서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마도 현금으로 주고받았으니까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모양이죠. 근데 일단 돈을 줬다는 사람이 굳이 경찰관에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진술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쪽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됐던 거고요.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나 사회 신뢰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이런 범죄가 생길 때마다 훼손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경찰이 내가 저 서장한테 얘기해서 예. 그 외사촌 사건 거 내가 한번 잘 알아볼게. 근데 이제 돈만 받고 아무것도 안 했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발각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국민들은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들과 그렇죠. 달리 그러니까 경찰들의 보는 시선 자체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미꾸라지가 많은 열심히 일하는 경찰분들의 그 열심히 일하는 노고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런 유사한 사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명절 떡값, 뭐 이런 걸로 제가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런 기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하고 비교해서 우리 경찰분들의 어떤 정말 그런 자체적인 자정 노력 이런 게 예전과는 많이 정말 달라졌는데 꼭 이렇게 일부 그랬던 경찰관들이 뭐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또 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가끔씩 벌어지네요.